안녕하세요. 미래기술 신산업 카페 뉴스 읽어주는 바리스타 이은규입니다. 오늘은 주간브리핑 367호에 게재된 그린 수소 경쟁, 수전의 장치 시장의 성장이라는 내용으로 니케이 일렉트로닉스 12호로 36에서 64페이지에 게재된 특집 기사를 요약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탄소 중립 실현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재생가능 에너지, 축전지 등에 이어 각국의 보조금과 투자자 자금이 몰리기 시작한 곳이 그린 수소를 만들기 위한 전해 장치입니다. 대량 생산으로의 투자 금액도 크지만 수소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일본 기업으로는 파나소닉과 도레이, 도시바그룹, 다이오 유덴 등이 지금까지의 일렉트로닉스 기술을 활용하여 경쟁에 참여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1부는 동향으로 탄소 중립의 실현을 위해 생산 시 이산화탄소를 실질적으로 배출하지 않는 그린 수소에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재생가능 에너지 유래의 그린 수소에는 각국 정부 및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의 보조금과 자금이 몰리면서 대규모 생산 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며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의 장치 시장도 매우 높은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각국 지역은 재생가능 에너지에 투자하여 주로 전력 부문의 탈탄소화를 추진해 왔는데 이것이 성공을 거두면서 유럽 등을 중심으로 2040년에서 50년에는 전력 부문의 탈탄소화를 달성하는 목표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전력 부문만으로는 탄소 중립 실현은 이룰 수 없는데 전력 부문 이외의 섹터가 소비하는 화석연료 에너지는 전력량의 약 3배이기 때문입니다. CO2 배출량으로 봐도 현 시점의 전력 부문 배출량의 1.5에서 4배는 됩니다.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비전력 부문 화석연료의 탈탄소화에 진지하게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석연료의 주요 대체 수단이 될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재생가능 에너지로 물을 전기 분해하여 생산한 수소, 즉 그린 수소, 혹은 그린 수소를 기반으로 만든 그린 암모니아 등입니다. 실제로 세계 각국은 이 비전력 부문 화석연료의 탈탄소화를 추진하기 시작했는데 최근 1, 2년 사이에 그린 수소를 추진하는 국가 차원의 정책이 나오면서 각지에서 생산 계획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투자 금액은 거액으로 국가 레벨에서는 조엔 단위의 규모가 되고 있습니다. 수전의 장치의 도입 규모와 투자액이 가장 큰 곳은 역시 유럽연합으로 2030년까지 EU 내에 90기가에서 100기가와트 분의 수전의 장치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조성액은 약 12조엔으로 융자까지 포함하면 약 48조엔 규모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되기 전에는 40기가와트를 목표로 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2022년 탈러시아 촉진을 목적으로 도입 목표량을 2배 이상 늘렸습니다. 그 다음 인도로 2030년까지 1,000억 달러를 투자해 60기가에서 100기가와트 분의 수전의 장치를 도입할 계획이며 또한 재생가능 에너지의 도입 목표량은 그 4배 이상이 됩니다. 현 시점에서 수전의 장치 도입 규모 3위는 의외로 일본입니다. 올 6월 자나원 에너지청이 발표한 수소 기본 전략 개정판에는 그린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가 선행적으로 20조엔을 투자한 후 향후 10년간 민관이 총 150조엔 이상의 투자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향후 15년간 민간이 총 15조엔을 수소 공급망 정비에 투자하는데 2030년까지 국내외에 도입되는 일본 관련 기업의 수전의 장치는 15기가와트 분이라고 합니다. 이때 국외분이란 일본의 에너지계 상사가 오스트레일리아 등 재생가능 에너지의 발전 코스트가 낮은 국가 및 지역에 도입하는 분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새로운 수소 기본 전략에 대해 다소 싸늘한 시각도 있습니다. 에너지와 환경 분야에서의 산학 연계를 추진하고 있는 엑스사이언티아의 대표이사이자 수전의 사업 연구자인 후리야마 씨는 이번에 새로운 수소 기본 전략은 이전 것과 기본적으로 그다지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금액 측면에서는 늘어났지만 방향성이 환경 조성에 머물러 있어 실제로 수전의 장치 시장을 형성해 나간다는 강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전에 수소기본 전략에서 추진하던 연료 전지차 도입 계획과 현실에 도입대수 사이에는 최소 8년의 지연이 있었으나 새로운 전략에서 여기에 구체적으로 대처하는 움직임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환경은 정비하지만 실제로 도입하는 것은 민간에 전담시키고 결과가 목표에 미치지 못해도 책임은 경제산업성에는 없다는 자세는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인 것이 이유로 현 시점에서부터 2030년까지 수전의 장치를 언제 어느 정도 도입해 나갈 것인가 등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보조금 베이스라고는 해도 수전의 장치 제조사는 실제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 전망을 세우기 쉽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참고로 미국은 2023년 10월에 그린 수소 생산 거점인 수소 허브를 다수의 후보지 중 7곳을 선정하여 총 70억 달러를 조성할 계획인데 금액 측면에서는 그리 크지 않지만 조성할 곳은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국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를 보임에 따라 지자체 및 기업 레벨에서의 수전의 장치 도입 계획도 수기가와트 규모 등 거대 프로젝트가 복수 등장하고 있습니다. 불과 2년 전에는 20메가와트가 최대였기 때문에 2년 만에 100배 이상으로 확대되고 계획의 수 자체도 크게 늘고 있는데 도입 규모가 16메가와트 미만인 계획도 포함하여 수백 건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목할 곳은 중국으로 지린성 등 주정부 단위의 대형 프로젝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으며 중국 시노펙과 산시아그룹 등 국영 대기업들이 그린 수소 생산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시노펙은 직접 수전의 장치를 개발하여 탈석유를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시아그룹은 산시아댐으로 알려진 중국 최대 댐 등 수력 발전을 중심으로 총 100기가와트 이상의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 설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 기업이 추진하는 수전의 사업은 세계 시장의 향방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시장 규모 전망치도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데 캐나다의 프리세던스 리서치가 2023년 8월에 발표한 전망에 따르면 2022년에 28억 달러였던 시장 규모는 연평균 성장률 32.2%로 성장하여 2032년에는 약 20배인 455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까지 계획 확대에 따라 2030년에 수전의 장치 설치량에 대한 전망치도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벨기에의 하이드로젠 카운셀이 올 5월에 발행한 수소사업 보고서 하이드로젠 인사이트 2023에 따르면 2019년 12월 시점에 2030년 수전의 장치는 누계 18기가와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년 후인 2020년 12월에는 54기가와트, 2021년 12월에는 115기가와트, 2022년 5월에는 175기가와트, 올 1월에는 232기가와트로 대폭 상승했습니다. 하이드로젠 카운셀의 또 다른 보고서인 하이드로젠 디카보나이제이션 패스웨이즈에서는 수전의 장치가 2030년에 최대 600기가와트, 2050년에는 5,500기가와트 분이 도입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수전의 장치를 도입하여 그린 수소를 양산한다고 해도 과연 그만큼의 용도가 있을까요? 적어도 유럽에서는 용도에 대한 걱정은 없을 것 같은데 EU의 그린 수소 생산을 뒷받침하는 정책인 리파워 EU에서는 2030년에 총 연간 2천만 톤의 수소 용도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용도의 예로는 일반 기업이나 가정에 공급되는 천연가스 배관에 수소를 섞어 보내는 것 외에도 합성 연료의 원료, 제철 시에 콕스를 대체하는 환원제, 화학품으로서의 암모니아 합성, 연료 전지 등을 사용하는 운수용 산업용, 보일러, 정유 등입니다. 거의 모든 업종에서 탈탄소가 요구되고 있어 수소가 부족할 수 있어도 남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6년 전 수소 기본 전략에서는 사실상 운수 부문밖에 상정하지 않았지만 리파워 EU의 운수 부문에서의 수소 수요는 전체의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수전의 장치 사업이 앞으로 계획대로 순조롭게 확대될지에 대해서는 회의론도 있습니다. 한 일본의 수전의 장치 제조업체는 많은 계획 중 현 시점에서 실제로 가동되고 있는 예는 단 몇 군데로 최대 20메가와트 규모입니다. 수백 메가와트나 수기가와트라고 하는 계획의 대부분은 최종 투자 판단도 끝나지 않아 정말 실현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다른 수전해 장치 제조업체도 유럽의 수전해 장치 제조업체 상당수가 큰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지금은 아직 보조금이 있지만 그것이 줄어들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며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회의론이 나오는 배경에는 수전해 사업에서 생산되는 그린 수소 가격에 강한 인하 압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그린 수소 가격은 일본에서는 킬로그램당 10달러 전후, 유럽에서조차 킬로그램당 4달러 전후로 비쌉니다. 반면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는 수소 환산으로 킬로그램당 2달러로 낮은데 코스트 측면으로만 보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그린 수소는 가격 경쟁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그린 수소에 대한 가격 인하 압력은 수전해 장치의 가격 인하 압력과 직결될 것입니다. 또한 수전해 장치 제조업체들은 이미 중국계 기업과의 격렬한 가격 인하 경쟁에 노출되고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 공장 규모 확대에도 투자해야 하므로 이것이 적자가 계속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동이나 호주, 칠레 등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 코스트가 매우 낮은 국가 및 지역에서는 가까운 미래에 그린 수소의 생산 코스트가 화석 연료와 비슷해지거나 더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전해 장치를 아무리 양산하여 코스트를 낮춰도 저렴한 재생가능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만큼의 저비용화 효과는 얻을 수 없습니다. 엑스사이언티아의 후리야마 대표이사는 일본은 물론 유럽에서도 지역 내에서의 양산으로는 코스트상의 과제를 해결할 수 없어 재생가능 에너지가 저렴한 지역에서의 그린 수소 생산과 수입에 의지하게 될 것이다. 중동에 의존하던 화석연료와는 다소 다른 형태의 새로운 에너지 지정학이 형성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린 수소의 코스트 경쟁과는 다른 방향성을 추구하여 어떻게든 사업을 성사시키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것은 수소를 그 생산 방법으로 차별화해 부가가치를 높여나간다는 방향성으로 최근 들어 수소의 색 구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수소에 10개 이상의 색이 붙여져 수소 무지개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생가능 에너지 유래 수소는 일반적으로 그린 수소로 불리지만 최근에는 태양광 발전 유래 수소를 옐로우 수소로 구별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또한 원자력 발전 유래 수소는 핑크나 레드 혹은 퍼플 수소라고도 불립니다. 원료는 천연가스이지만 기존의 수증기 계질이 아닌 촉매를 통해 열분해에 의해서 추출하는 것을 터키석색 수소라고도 합니다. 최근에는 고갈된 유정에 박테리아를 주입해 만드는 골드 수소, 더 나아가 천연수소 광상에서 채굴이 가능한 코스트가 킬로그램당 1달러로 저렴한 화이트 수소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화이트 수소는 아프리카 말리를 비롯해 미국과 동유럽, 러시아, 호주, 오만, 그리고 프랑스 등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특히 올해 발견된 프랑스의 수소 광상의 추정 매장량은 600만에서 2.5억 톤으로 규모가 큽니다. 천연수소의 생산 과정으로는 철분이나 마그네슘이 풍부한 암석과 물이 반응하여 수소를 생성하는 사문암화 혹은 방사선에 의해 물이 분해되는 방사성 분해 등을 생각할 수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세계의 그린 수소 수요를 어디까지 조달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로 당분간은 그린 수소를 축으로 개발 경쟁 및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요약소개를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 hjtic.snu.ac.kr에 미래기술 신산업 코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자동차의 리사이클, 플라스틱과 배터리의 규제 강화라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